원주 학생 여러분, 전국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캠 영어. 오늘은 올림푸스 독해의 기본 1권 유닛 5 내용일치 문제를 저랑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보기란에 있는 단어장 출력해서 저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어널리시스 단어봅니다. mostly는 주로 라는 뜻이고 largely, mainly, chiefly하고 같은 뜻입니다. self-taught 요거 빨간 펜으로 별표 3개 하시고 어법사항이 있습니다. 명사 뒤에 pp를 이렇게 쓰면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pp by n이에요. pp by 명사입니다. self-taught면 taught by self니까 스스로에 의해서 가르쳐진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랑 다르냐? 명사 뒤에 이렇게 VING를 쓴 분사를 쓴 거랑 다릅니다. 이것은 여기서는 요 명사가 이 분사의 의미상 목적어예요. 목적어를 뭐뭐 하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Problem solving strategy.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되겠죠. 예. 여기서 NPP를 쓰면 요 N이 행위자예요. 행위자. NVING 쓰면 의미상 목적어가 됩니다. 네, 정리했습니다. 컴포저가 작곡가다 쓰시니까 작곡가 내 컨저버티브 보수적인 클레임은 별표 3개 하세요. 다이어입니다. 근데 의견 주장이 아니에요. 클레임은 기존에 어떤 사실이 발생했다라고 사실을 주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게 요구 주장 동사로서 대절 뒤에 should를 쓰는 게 해당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거 대절에서 should나 동사 원형을 쓰는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왜냐? 이미 어떤 사실이 발생했다라고 기존의 사실,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는 거니까 향후에 뭐뭐 하자는 주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보상금 따위를 청구하다는 뜻이 있고 뭐 우리 추출했는데 클레임 걸렸어 이런 말 하죠. 보상금을 청구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차지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she claimed the first place at the Olympics 하면 그녀는 올림픽에서 우승했다. 1등을 차지했다는 뜻이죠. 네 번째, 목숨 따위를 뺏어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e accident claimed 3 lives 하면은 그 사고가 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런 뜻이 됩니다. 됐죠? 주장하다, 청구하다, 차지하다, 앗아가다. 4가지 뜻을 정리합니다. influence는 영향이라는 그냥 명사도 되고 영향을 준 사람, 것, 그런 구체적인 명사도 됩니다. 홀마크는 특성이 되어 있고 리드믹은 리드미컬한 또는 리듬상의 오리지널리티 독창성. 내려갑니다. 하모니컬리는 하모니가 화성조화니까 음의 조화, 즉 화성면에서 화성적으로 임프레셔니스트는 인상주의자, 인상파가 되어 있고 renown은 명사입니다. renowned 이를 붙이면 유명한이라는 뜻이 있죠. 자, fellowship은 연구비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장학금이라고도 해도 되고 in the aftermath of은 뭐뭐의 여파로 뭐뭐 직후에 그런 뜻이죠. 배가 지나가고 남은 잔파도를 여파라고 하죠. 그래서 뭐뭐 직후에 fade는 서서히 사라지다. 자, 이거는 불어에서 온 거라서 레퍼토아라고 있습니다. 알겠죠? 레파토리라는 뜻이에요. 연주 공목이 됐고 서버브는 이게 언더니까 도심, herb, 도심 아래에 그래서 교회를 얘기합니다. 수능 어널리시스 단어 정리합니다. 수능 어널리시스 본문을 같이 봅니다. 내용일치 문제. 자,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주로 독학을 했었던 이 폴 크레스트는 가장 인기 있는 작곡자 중에 한 명이 되었다. 20세기 중반에 보수적인 음악가라는 것은 그 당시 음악계의 관행이나 규칙을 잘 따랐다는 얘기 되겠죠. 음악가였던 크리스트는 그의 클레임, 목적어, to be, 목적격보가 나왔어요.
그에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들이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작곡가들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음악적 스타일의 특성은 리듬상의 독창성이었다. 화성의 측면에서, 음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그는 He might be called, 불리울 수도 있다니까, 수동태니까 BPP, call드를 써야 되겠죠. 그는 미국의 인상주의자라고 불릴 수도 있다. 크레스트는 명성을 획득했다. 그의 교향곡 1번이 뉴욕 음악 비평가 협회 상을 1941년에 받았을 때. 근데 그 전에, 1941년에 그 전에 헤드 PP였었죠. 이렇게 부사를 갖다가 헤드하고 PP 사이에 끼워 넣어서 쓰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는 그 전에 이미 1938년에 구겐하임 연구비를 받은 적이 있다. 그의 작품은 역시 BPP 수동태를 써야 되겠죠. 작품이 연주되다니까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널리 연주되었다. 그러나 이즈 워크를 이틀로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작품은 연주 목록에서 사라졌다. 자, 1960년대에 학구적인 음악의 떠오름에 따라서 그의 작품 중에 몇몇은 영감을 받았다. 월트 휘트만의 시에 의해서.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죠. 미국의 민중시인. 그는 이거 동격이고 샌디에고의 교회인 캘리포니아주 포에에서 사망했다. 됐죠? 자, 봅니다. 오래전에 준 작곡가의 자신의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거 맞고, 그 다음에 리듬상의 독창성 있다 맞고, 1938년 구겐하임 연구를 받았다 맞고, 월트 히트만의 시에 영감을 주었다? 반대죠. 월트 히트만의 시에 의해서 그의 작품이 영감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4번이 일치하지 않는 게 되겠죠. 그죠? 캘리포니아주 교회 포에 사망했다. 맞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프랙티스 1번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랙티스 1번 단어를 저랑 같이 봅니다. 스칼러는 학자가 되겠고, 아티스트는 장인이죠. 이게, 자, 아티스트는 예술가 또는 화가라는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아트의 뜻에 예술이라는 뜻이 있을 때 그걸 하는 사람은 아티스트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아트가 기술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또 기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장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시겠죠? 인지니어스는 독창적인이고 이거 별표 3개입니다. 정말로 헷갈리는 파생 단어가 나옵니다. 인지니어스는 독창적인이에요. 그리고 인제니어스는 시골 사람처럼 순직하고 순박하고 솔직한 그런 뜻인데, 인제니어티라고 명사로 바꾸면 꼴이 인제니어스의 명사일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인지니어스의 명사가 인제니어티예요. 독창성이에요. 인제니어스의 명사는 인제니어스니스예요. 솔직함, 순박함. 아시겠죠? 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 단어를 봅니다. 미케니컬은 기계의 그런 뜻이고, 디바이스는 장치고, 디바이스, 요거는 명사고, 요거는 동사로 장치를 만드니까 고안하다 뜻입니다. 오퍼레이트 작동하다, 데코레이티브 장식하다. 데코레이트가 장식하다, 이게 동사니까, 데코레이티브 형용사 장식하는 게 됐고, 팬시풀은, 팬시가 공상이나 나움직하니까 기발한 독특한 공상의 장기, 서버 펑션 기능을 수행하다, 컨스트럭트 구성하다 만들다, 임플로이 요거 고용하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 사용하다 사람이 목적으로 나오면 고용하다고 사물이 목적으로 나오면 사용하다는 뜻입니다. 메커니즘 기계 장치를 얘기하고 또는 기계 장치 구조. 그다음 피처는 무엇을 특별히 포함하다도 뭘 특징으로 삼다는 뜻이 있고 레버 손잡이가 되겠고 릴리스 이거는 그냥 쉬운 말로 바꾸면 let go예요.
그 1950년대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원곡이 있죠. Release M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잉글버트 험퍼딩크라는 분이 부른 노래예요. 이거 이따가 수업 끝나고 영상 수업 끝나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Release Me.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Release me, my darling. Let me go. 그리고 끝나요. 그럼 release me가 let me go랑 똑같다는 거죠. release는 let go예요. 아시겠죠? 놓아주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풀어주다, 뭘 놓아주다, 그다음에 공개 발표하다. 이렇게 비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놓아주는 거니까 공개 발표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음반을 발매하다, 영화를 개봉하다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influence 동사로서 뭐 영향을 미치다, display 전시하다는 뜻이 있고 2번 뜻 체크 표시하세요. 무엇을 드러내다는 뜻이 있어요. 분명히 드러낸다. comfort, 편리, 편함. 자, practice 01번 단어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practice 01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일치 문제 practice 1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 자자리는 여러분 문돌이인 제가 이분의 이름 알아요. 그 정도면 굉장히 역사상 유명한 발명가였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무슬림과 이슬람을 혼동하면 안 돼요.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다시 쓸게요.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이슬람교는 종교예요. 무슬림은 이슬람교를 믿는 신도를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AJ는 이슬람교를 믿는 학자였고 그 다음에 발명가고 기계장치 엔지니어고 그 다음 장인이고 예술가이자 수학자였다. 그는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으로. 자, 여기 빨간 펜으로 별표 5개 하세요. 최상급을 썼는데 여기서 더가 생략되어 있죠. 그쵸? 더가 생략되어 있어요. 같이 칠판을 꺼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급 앞에 더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 종종 생략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반드시 생략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생략해야 되는 경우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일인 동일물의 최상급을 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This leg is deepest here. 이 앞에 더를 쓰면 안 됩니다. 최상급 앞에. 이 호수와 다른 호수를 비교했을 때 이 호수가 가장 깊어. 그러면 그건 진정한 최상급이니까 더를 붙여줘야 되지만 이 호수라는 동일물 내에서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이 호수 내에서 이곳이 가장 깊어 할 때는 이거는 가짜 최상급 아니냐. 한자용어로 부진정 최상급 아니냐 해서 더를 생략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소유격 뒤에 최상급을 쓰는 경우. 이 경우는 더를 생략합니다. My best friend라고 하지. 이렇게 소유격 뒤에서 my the best friend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그죠? 생략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두 번째, 생략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부사의 최상급일 때는 더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즉 생략 가능한 얘기죠. 여기 문장에서 아까 나왔죠. He is 예를 들어서 best known for A 그러면 그는 A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면 보세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날씨 더운데 be known이라는 것이 수동태 동사죠. 동사를 꾸미는 거니까 가장 잘이라는 베스트는 부사죠. 부사가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의 최상급이니까 더를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생략 가능한 거고. 두 번째, 단일 형용사의 최상급이 한 단어짜리 형용사의 최상급이 이게 주격 보호일 때 더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노래인데 K-팝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라는 노래가 있죠. 영어로 온 게 뭡니까? I am best 해도 되고 I am the best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베스트, 굿에 대한 단일 형용사의 최상급이 주격 보호로 쓰였는데 따라서 더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더 플러스 최상급인데 최상급 앞에 더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 필수적으로 더를 생략하는 경우는 동일인 동일 비교일 때는 생략해야 되고 소유격 뒤에 최상급이 나올 때도 생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략을 해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사의 최상급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고 두 번째, 단일 형용사의 최상급이 주격 보호일 때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 빼놨던 소유격 플러스 최상급일 때는 왜 반드시 생략을 해야 되느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한정사라는 게 있습니다. 요 단어를 요 용어를 처음 들어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하세요. 한정사라는 것은 형용사와 비슷한데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형용사는 수식용법과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한 수식용법과 보호용법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한정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용법만 있고 보호용법이 없어요. 두 번째, 형용사는 비교급 최상급이 있지만 한정사는 비교급이라든지 최상급이 없어요. 그러면 한정사는 무엇이 있느냐? 한정사도 중앙한정사와 그 앞에 쓸 수 있는 전치한정사와 또 중앙한정사 뒤에 쓸 수 있는 후치한정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죠? 다행인 것이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는 수능이건 내신이건 어법 문제 이 중앙한정사만 거의 돼요. 아시겠죠? 중앙한정사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중앙한정사 네 가지. 네 가지가 뭐냐? 자, other, 관사, 그 다음에 my와 같은 소유격, 그 다음에 this, that 같은 지시어, 그 다음에 뭐 some, any 그런 수량사 있죠. 그쵸? 예. 이 수량사, 관사, 소유격, 지시어, 수량사가 4대 한정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외우셔야 돼요. 관사, 소유격, 지시어, 수량사는 겹쳐 사용 못하게 됐어요. 따로 찢어 쓰든지 하나를 탈락시켜야 됩니다. 이유를 찾아보면 이 원어민들의 그 언어 구조에서는 이거를 겹쳐 사용하면 혼란스럽다고 해요. 뭐 우리는 어감이 없으니까 혼란스러운지 모르겠는데 혼란스럽다 그래서 겹쳐 사용 못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my가 소유격이죠. 그 다음에 더는 관사죠. my 더 겹쳐 못 씁니다. 누가 더 강하냐? 그보다는 나이가 더 강하기 때문에 my를 살리고 더를 반드시 생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생략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그녀는 나의 친구 중 한 명이야 할 때 my friend라고 못 쓰죠. 어떻게 쓰게 돼 있어요? friend of mine이라고 쓰게 돼 있죠. 배웠죠? 중2, 중3 때. 이렇게 뭡니까? 관사하고 부정관사하고 소유격이 나오니까 부정관사랑 소유격을 같이 못 쓰고 이렇게 찢어서 쓰는 겁니다. 이 경우 아시겠죠? 한정사 정리합니다. 한정사는 형용사와 차이점이 두 가지인데 수식용법만 있고 보호용법이 없다. 두 번째, 비교급, 최상급이 없다. 중앙한정사, 전치한정사, 후치한정사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중앙한정사에 집중해야 된다. 네 가지입니다. 관사, 소유격, 지시어, 수량사. 이 네 가지를 서로 연달아 겹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my, the 소유격과 관사 경우에는
my만 살리고 더를 날립니다. 반드시 날려야 되고 my 겹치면 a friend of mine이라고 찢어쓰기로 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최상급 앞에서 더의 생략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보세요. be known이라고 이 동사고 동사를 꾸미는 가장 자리니까 부사의 최상급이니까 더가 생략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글은 그의 글 독창적인 기계 장치의 지식에 대한 책이라는 그의 글로 1206년에 썼던 그의 글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그의 자동장치 설계들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자동장치 설계들은 요것들이 포함한다는 얘기죠. 아까 했죠. MPP니까 operated by water. 물에 의해서 작동되는 그런 자동장치들이다. 그것들 자동장치 중 대부분은 장식적인 그런 기발한 물건들인데 비록 그 중에 몇몇은 또한 역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대부분은 장식적이지만 가끔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 AJ가 는 손을 씻는 기계 장치를 만들었는데 현재의 현대식 화장실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세식 기계 장치를 최초로 사용하고 있는 손 씻는 자동 장치를 만들었다. 지금 우리가 저기 수세식 그 세면대 있잖아요. 이분이 만드신 겁니다. 그 자동 장치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base이라는 것을 선행사로 받고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의 수화인칭은 관계대명사도 대명사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수화인칭이 똑같죠. 동일하죠. 3인칭 단수가 선행사니까 3인칭 단수를 선행사로 받는 관계대명사 역시 3인칭 단수니까 is라고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물로 가득 차 있는 세면대 옆에 서 있는 어떤 자동장치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현대식 그 세면대, 수세식 세면대와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 사용자가 손잡이를 당길 때 물이 쏟아져 나와서 자동장치는 세면대를 다시 가득 채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요건 빨간 펜으로 별표 10개 하세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해석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고전적인 RAJ가 만든 고전적인 자동장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었던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 여기 문장은 떠다가 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수동태 문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말해지고 있다. 즉,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이러한 수동태 문장 특징이 뭐냐면 아무런 수동태 문장에서 이렇게 다 쓸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주의하세요. 이렇게 전달 동사, say, report, 말을 전달하는 전달 동사라든지 아니면 think, believe 따위의 어떠한 인지동사, 생각하다리 동사가 수동태로 쓰일 때 이것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꿔 쓰는 방법의 첫 번째. 자, 다시 얘기합니다. 전달 동사나 say, report 따위의 전달 동사라든지 think, believe 따위의 인지동사가 수동태로 쓰였을 때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쓰는 방법의 첫 번째. 먼저 첫 번째, 대절의 주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나와요. 여기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주어로 나옵니다. LDC라고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나와요. 이게 1번이고. 자, 두 번째는 수동태 동사는 시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시제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오고, 하지만 주어가 바뀌었으니까 여기 3인칭 단수인데 여기 3인칭 단수 우연의 일치로 같지만 바뀔 수 있겠죠. 인칭과 수가. 그래서 인칭 수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이고 2번은 어떻게 됩니까? is said. 일이 가주어를 나타낸 it도 3인칭 단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3인칭 단수니까 is said 그대로 나오죠. 현재 수동태인데 3인칭 단수가 안 바뀌니까 그대로 내려오죠. 2번입니다. 이게. 자, 3번 규칙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보세요. 대절의 동사가 수동태 문장에서 바꿔 쓴 수동태 문장에서 투부정사로 바뀝니다. 대절의 동사가 투부정사로 바뀌어요. 단순 투부정사로 바뀔 때는 이 수동태 동사와 시제가 같아요. 요거는 수동태 동사 시제와 같은 거고, to have pp로 바꿨으면 이거는 수동태 시제 동사보다 수동태 동사의 시제보다 앞선 시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부정사 쓰면. 여기 보세요. 수동태 동사 is set 현재인데 이 대절의 동사는 was를 썼으니까 아래 경우에 해당되죠. 그죠? 수동태 동사의 시제보다 더 앞선 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was라고 is set보다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to have pp를 써야 됩니다. to have pp. 그래서 LDC, 레오나르도 다빈치 is said to have been influenced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다시. 이렇게 가주어 뒤에 수동태 문장이 나오는데 전달 동사 say, report라든지 인지 동사 think, believe, 생각과 관련된 동사 수동태 뒤에 대절이 나왔을 때는 바꿔 쓰는 수동태 문장을 바꿔 쓰는 것이 독특한 형태가 나옵니다. 첫째, 대절의 주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수동태 동사의 시제는 그대로면서 주어가 바뀌었으니까 수와 인칭은 조정하고 세 번째, 대절의 동사를 이렇게 투부정사로 바꾸는데 이때 요 수동태 동사의 시제와 같은 시제일 때는 그냥 단순 투부정사를 쓰고 만약에 이 경우처럼 대절의 동사가 수동태 동사의 시제보다 앞서게 될 때는 to have pp를 바꿔 쓴다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바꿔 썼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is said to have been influenced. 그게 뭡니까? 이렇게 된 거죠. 됐죠? 원래 요 문장이었던 것을 이렇게 바꿔 쓴 겁니다. 아시겠죠? 이 바꿔 쓰는 문제가 별표 10개입니다. 이런 규칙을 통해서 바꿔. 여러분 내신 서술형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꿔 쓰는 문제. 아시겠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AJ appears to have been 요것도 연습하겠습니다. 비슷한 요령인데 더 간단합니다. 요거는 가죠. It appears that AJ was the first inventor 라는 말을 바꿔 쓴 거예요. 비슷하죠? 자, 대절의 주어가 이 AJ가 그대로 주어로 나왔죠. 첫 번째 AJ. 그 다음에 이 동사는 시제는 그대로고 뭐만 바꿔 쓴 거예요? 이게 1번이고
CL은 그대로고 수와 인칭만 바꿔 쓰는데 AJ 이것도 삼지당수 하면 그대로 쓰겠죠. appears. 그 다음에 대절의 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꿔 쓰죠. 투부정사로 바꿔 쓰는데 이 경우에 appears보다 was라 대절의 동사가 시제가 더 앞서니까 그냥 투부정사가 아니라 to have been을 써야 되겠죠. to have been.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AJ appears to have been 이렇게 되죠. 요 문장이 되겠죠. 바꿨어요. 됐죠? 예, 두 가지 다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구조입니다. 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고전적인 AJ의 고전적인 자동장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었던 것으로 지금 말해지고 있다. AJ는 아까 연습한 게 나오죠. 자, A such as B면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었죠. 뭡니까? 여기가 일반적인 내용,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B와 같은 A로 해석하는 겁니다. AJ는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환경을 사용하는 것 같은 실질적인 목적, 명사를 꾸며야 되니까 practical purposes가 되죠.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닮은 기계들을 만들어내는데 관심을 드러냈던 최초의 발명가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됐죠? 보겠습니다. 선택지. 그의 업체, 후손도 얘가 본인들이 직접 쓰다 그랬죠. 틀렸고. 대부분의 기계는 실제 작동이 안 됐죠. 대부분의 기계는 그냥 기발하고 장식적인 것이었죠. 요게 맞죠. 수세식 최초로 발명했죠. 레오 다빈치에게 과학적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과학적 영향을 주었다 그랬죠. 레오 다빈치가 과학적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다음, 인간의 편리성을 중시했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e 2번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봅니다. reform이 개혁하다니까 보세요. form을 다시 만드는 거니까 개혁하다고. 개혁하다는 것은 가죽을 새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방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이런 데 가죽을 간다는 것은 근본적인 재료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합니다. 완전히 바꾼다는 얘기죠. 개혁가가 되겠고 ER 붙여서 서프리즈는 투표권 참정권이 됐고 determine은 단호한 결연한 determine이 결정하다는 뜻이 있고 알아내다는 뜻이 있어요. 이번 뜻 체크 표시하고 be determined 투부정사 파생된 수거입니다. 뭐뭐 결심이다. 파이오니어 개척자가 됐고 equality 평등 equal에서 명사가 됐죠. cause 대의명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principal 형사로 주요한이고 명사로 쓰면은 교장이고 선생님 중에 헤드니까 교장이죠. 헤드마스터. 미국에서는 주로 이 표현을 씁니다. 여론조사하는 뜻이 있고 투표소가 있습니다. 자, arrest는 또 체포하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 체크 패스하세요. arrested development 하면은 방해받은 저해된 발달입니다. 예를 들어서 children's development can be arrested by some disease 하면 어떤 질병에 의해서 아동의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 try어 별표 3개입니다. 시도라는 뜻이 있고 재판이라는 뜻이 있고 실행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재판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건 뭡니까? 네, 여기서 시도하고 실수를 하고 또 시도와 실수, 그러니까 시행착오라는 뜻입니다. 같이 묶어서 박스치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센텐스는 형량을 결정한 이 판결문을 읽는 거니까 형량 선고를 얘기합니다. 누가 하죠? 판사가 하죠. 판사가. fine은 벌금이 되겠고 법정 용어입니다. 프로테스트, 항의, 시위, 싱글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그랬습니다. advocacy는 지지, 옹호 그런 뜻인데
이 VOC가 별표 3개 하세요. 부르다 또는 목소리 그런 뜻입니다. AD가 toward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임. 그러니까 지지옹원한 뜻이고, vocation은 신이 인간을 땅에 내려버릴 때 너가 뭐 하도록 너를 땅에 부른 거다. 즉 천직입니다. 선직, 소명. advocate, 어디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다, 옹호하다는 뜻이고, 이게 same이죠. equi는 equal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목소리. 너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니까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짬뽕 똑같은 목소리를 내요. 양쪽으로. 그럼 모환이죠. 이가 out니까 바깥으로 불러야 다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다 뜻이고, invoke, 들먹이라는 뜻에서 기원하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교통경찰은 교통규칙을 들먹이면서 나에게 그 운전자에게 갓길에 주차할 것을 지시했다. 또는 그 과학자는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상대성 이론을 설명했다. 이런 거예요. 들먹이라서 어떻게 기원하다가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뭘 기원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 뭐 다 들먹이죠. 그래서 기원하듯이 연결되는 겁니다. provoke, pro가 forward니까 앞으로 불러내는 거니까 자극, 유발하다. He was asking a lot of questions. 그는 많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To provoke the discussion. 토론을 자극, 유발하기 위해서. 그 뜻이죠. revoke, 다시 한 번 부르고 다시 부르는 거야. 취소하는 겁니다. vociferous라는 것은 FER이 car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나르는 그 말이니까 시끄러운, 소란한, 노이즈입니다. be credited with 뭐뭐에 공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다. 개인 이득이 될 거. 런치는 뭐 시작 착수하다, 또 뭐 미사일 같은 걸 발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ractice 2의 단어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practice 2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e 2번 본문을 같이 봅니다. 수잔 B. 앤서니, 내용일치 문제죠. 내용일치하지 않는 걸 보는 겁니다. 자, 첫째 줄, 미국의 사회개혁가이자 여성 투표권 운동의 지도자인, 투표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어요. 어려운 단어니까. 수잔 B. 앤서니는 여성의 평등권과 다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대의의 단호한 개척자였다. 그녀가 1852년에 만났던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든튼과 함께 앤서니는 그 미국 여성 투표권 협회의 주요한 조직가이자 이념적인 목소리를 대변했다. 여기 보세요. 간단하게 여기 쓰겠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즉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절이란 말은 뭡니까? 앞에 선행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부사 where 앞에도 선행사가 나와야 돼요. 장소 선행사가 나와야 되고, 관계대명사 앞에도 선행사가 나와야 돼요. 둘 다 형용사절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사절 내에서 대명사 역할을 하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는 겁니다. that가. 따라서 that 뒤에는 that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대신하니까, 대명사니까 대신하니까 뒤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중에 하나가 빠진 불완전문이 오겠죠. 관계부사는 관계사절 내에서 부사의 역할을 하니까, 부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지 못하죠. 예, 문장 주요 구성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빠진 게 없죠. 따라서 이 where 뒤에는 완전문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행사가 어떻게 되느냐, 완전문이 오냐 불완전문이 오냐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여기서 따져보겠습니다. 선행사가 나왔죠. 이렇게 선행사가 나왔고, 뒤에를 볼게요. 그들이 1869년에 결성했다. 이 목적어가 빠져 있죠. 목적어가 이제 빠져 있어요.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문이 왔으니까 that가 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that를 골라야 됩니다. where를 골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들이 1869년에 결성했던 미국 여성투표권 연합의 무슨 뭐 조직가이자 이념적인 목소리였다. 그 다음 앤소니는 한 집단의 여성들을 이끌고 1872년에 뉴욕에 있는 로체스터의 투표소들로 향했다. 그 여성의 투표권을 일부러 법적 사건을 만든 거예요. 대법원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수정 헌법 14조 하에서 그 평등한 정치적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 헌법 14조에 하에서 여성의 투표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녀의 체포와 재판이죠. 재판 그리고 벌금형 선고 받은 것은 근데 이 벌금형을 데트를 벌금일 선행사로 받았죠. 그녀가 이후에 지불하기를 거부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른 투표권 항의 시위에 있어서 모범 내지 본보기가 되었다. 비록 그녀는 여기 보세요. A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녀는 살아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획득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죠? 앤소니는 한결같은 여성들의 평등한 정의에 대한 앤소니의 한결같은 지지는 요게 핵심 지금 주어고, 여기는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전치사구로서 일종의 형용사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식하는 수식어구니까 요게 핵심 주어니까 단수가 되겠죠. 단수 주어의 동사는 has가 되겠죠. 동사가. 한결같은 옹호 내지 지지는 여기 be created가 한 덩어리고 그다음에 ing, and ing 이렇게 병렬이죠. 그렇죠? 동명사가 2개 나왔어요. 그 다음 빨간 펜 help 뒤에 we people they you 일반 막연한 일반 주어죠. 우리들 사람들. 그거의 목적에 대한 us people them you를 예전에 수백 년 자꾸 쓰다가 하도 많이 쓰니까 이거 이제 일반 목적으로 생략하게 됐어요. 언제 help 뒤에 일반 목적어는 흔히 생략한다. us people them you. 그들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것을 도운 것으로 공이 돌려져 왔고 또 20세기에 여성들의 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공이 돌려져 왔다. 같이 보겠습니다. 해석을 다 했죠. 자, 선택지 1번. 미국의 사회개혁가였다. 맞고 1차지 않는 고려니까 여성투표권 협회 조직했다. 맞고 1870 여성들 투표소에 이끌고 갔다. 맞죠? 4번. 자신에게 선고된 벌금 내기를 거부했다. 그녀가 벌금 내기를 거부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맞죠? 여성이 투표권을 얻는 것을 보지 못했죠. 자, 비록 그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살아서 여성이 투표권 얻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랬으니까 5번이 답이 틀렸죠. 그렇죠. 여기까지 practice 2번을 정리하고 practice 3번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e 3번 단어를 같이 봅니다. 엠블럼은 문양 상징이고 뭐 이런 거죠. 올림픽의 오륜기 이런 거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이런 것이 엠블렘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 throughout이라는 단어 뒤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면 내내 그런 뜻이고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뒤에 나오면 곳곳에 throughout the winter 겨울 내내 throughout the country
우리나라 곳곳에 그렇습니다. 됐고 designation은 designate가 지정하다는 뜻이에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작명사로 쓰이면 지정행위고 국립공원이 무슨 국립공원이라고 A 국립공원이라는 명칭 직함이 사물명사로 쓰인 거예요. 되겠죠. The British Isles 하면 영국 제도. 이 제도란 말은 원래 섬이 여러 개 모여서 영국이 된 거니까 그렇게 쓴 겁니다. 캡틴 주장이고 코인은 마치 새로운 동전을 주셔서 만들듯이 어떤 나만의 어구를 만들다 그 뜻입니다. term, 별표 3개입니다. 자, 대표적인 다이어니까 얘를 보고서 몇 번 뜻인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idterm exam은 말, 용어, 기간, 학기, 관점, 조건 5개 중에 몇 번 뜻이죠? 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학기란 뜻이죠. 학기 중간고사, 중간에 시험이니까 중간고사가 되겠고, 두 번째는 몇 번 뜻이죠? 네. 이게 계약이니까 계약 5번 뜻입니다. 조건이라는 뜻이 되겠죠. 계약 조건들. 세 번째 얘는 몇 번 뜻이죠? 예, 기간의 뜻입니다. 장기적으로 그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만약에 professional term 그러면 이것은 용어란 뜻이죠. 그래서 전문 용어란 뜻이 되고 여기서는 무슨 관점으로 뜻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뭐뭐의 관점에서 뜻입니다. including 뭐뭇을 포함해서 excluding 뭐뭇을 제외하고 뜻이고 thereafter 그 이후로 divisive는 divide란 동사에서 형사가 된 거니까 통합이 아니라 불화를 일으키는, 분열시키는 그런 뜻입니다. 됐죠? 자, practice 3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actice 3번 본문을 같이 봅니다.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거죠. 첫째 줄 스프링복 문양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가대표 스포츠 팀들에 의해서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착용되었다. 가끔이 아니라 대부분 기간이니까 이건 틀렸고, 그 다음 그것은 문양이죠. 계속해서 착용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럭비 대표팀에 의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착용되고 있다. 근데 이 럭비 대표팀은 일반적으로 스프링복스라는 이렇게 명칭이죠. 라고 알려져 있다. 그다음에 더 이상 폐용 아닌 게 않는다가 아니라 지금도 착용하고 있죠. 폐용이라는 말은 착용한다는 뜻입니다. 네, 틀렸고 그 명칭은 스프링복스라는 명칭이죠. 그 명칭은 남아프리카 공화의 럭비팀이 1906년에 영국 제도에 최초로 시합 투어를 갔을 때 시작되었다. 팀의 주장인 폴 루스는 그 용어, 이 스프링복스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들었다. 여기 보세요. prevent 목적어 from ing 구조를 썼어요. 요거 칠판권에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방해 또는 뭘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from 동명사 구조를 취합니다. 네, 별표 5개짜리입니다. 그럼 방해 금지 동사에 주로 어떤 동사를 쓰는지 여러분이 익혀둬야 되겠죠, 평소에. 자, 한 4가지 정도 묶음이 나오는데, 자, 먼저 보겠습니다. prevent, 막다, 그런 뜻이고, hinder는 방해하다는 뜻입니다. 또, 막다. 방해하다, 또, 막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keep, 역시 막다는 뜻이고, stop, 중지시키다, deter,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다 할 때, 억제하다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죠. 그 다음, prohibit. prohibit은 금지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ban. 역시 금지하다는 뜻입니다. 또 inhibit.
요거 deter는 외적으로 억제하는데 요거는 내적으로 억제하다. 보통 자제하다라고 그러죠? 내적으로 억제하다 뜻입니다. 이런 것들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류 discourage가 낙담시키다는 뜻도 있지만 뭐뭐 하는 것을 막다는 뜻이 있어요. 막다. 그 다음에 dissuade. 네, dissuade는 A가 있죠. dissuade는 persuade의 반대말입니다. 설득하다의 반대니까 하지 않도록 설득하다. 간단히 해석하면 만류하다라고 하죠. 네. prevent, hinder, keep, stop, deter, prohibit, ban, inhibit, 그 다음에 discourage, dissuade. 뭐 이런 10개, 11개 남짓되는 동사가 방해금지 동사로서 많이 독해 문제라는 어법 문제에 등장합니다. 뒤에는 목적어 뒤에 from ing 구조를 씁니다. 됐죠? 예.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였다는 거죠. prevent, 방해금지 동사, 목적어 뒤에 from ing 구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팀의 주장인 폴 루스는 그 용어, 스프링복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새로 만들었다. 영국 언론들이 그들을 위해서 용어를 하나 용어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상한 용어 만드는 거면 우리 싫으니까 우리가 그냥 만들자 만든 거예요. 됐죠? 그다음 1906년에 이 스프링복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럭비 팀은 꽤 베리가 베리예요. 하일리 꽤 성공적이어서 거의 모든 그들의 시합을 이겼다. 웨일즈 팀까지 포함해서 당시 그런데 웨일즈 팀은 영국 제도 그 당시에 영국 제도에서 그 럭비 수준이 탑인 팀이었다 그 말이죠. 따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가대표 스포츠 팀들은 1990년대까지 그 문양을 착용했다. 맞죠? 1961년까지 남아프리카 국가대표팀들이 착용했다 맞고, 그 다음 이 스프링복 문양은 이거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형식 동사고 뭐랑 같냐면 turned out으로 바꿔서도 돼요. turned out to be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뭐뭐로 드러나다. 이 스프링복 문양은 굉장히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as는 여기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자, 국가대표 스포츠 팀들이 1980년대까지는 백인 소수 집단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980년대까지는 인종차별이 심해가지고 흑인 대다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인 남아프리카 국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흑인들에게는 투표권도 주어지지 않고 당연히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백인들만 20% 미만인 백인들만이 국가대표를 될 수 있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백인 남아프리카인들에게 있어서 그 스프링복 문양은 자부심과 국가적인 스포츠 파워의 럭비 최고 강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니까 국가적인 스포츠 파워의 상징이었다. 자, 화합의 상징으로 아니죠. 분열의 상징이었죠. 대표 선수가 스포츠 백인만 뛰었기 때문에 흑인 국민들에게 자부심 상징이었다. 백인들에게 자부심 상징이었다 그랬죠. 틀렸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날씨 오는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상킴 영어 오늘은 올림포스 독해 기본 1권 유닛 5 내용일치 문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